너그 엄마한테 뭘 배웠냐? 는 시아버지 밥그릇을 싱크대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가슴속에 피멍처럼 맺혔던 지옥 같았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정말이지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막장 같은 이야기가 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라는 인간과 한 집에 살게 된 지 딱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둘 다 직장인이고 저는 그날도 회사에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7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에 기어들어왔어요. 현관문 열자마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옷도 갈아입기 전인 제 등 뒤에 딱 붙어서는 시아버지가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얘, 나 배고파 죽겠다. 밥 안 하냐? 사람 굶겨 죽일 셈이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듣는 레퍼토리였어요. 자기 아들은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왜 며느리인 제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밥 타령인지. 꼭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차려 먹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쳐서 아버님, 저 너무 피곤해서 씻고 나와서 밥하면 안 될까요? 하고 좋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뭐, 씻고. 지금 이 늙은이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당장 밥 차려. 당장. 방방 뛰면서 난리를 치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소파에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 이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땀에 절은 옷도 못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허겁지겁 밥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리니 벌써 8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영혼까지 갈아 넣어 차린 밥상 앞에서 시아버지의 품평회가 시작됐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에잉, 이건 왜 이렇게 짜냐? 나물을 한 젓가락 집더니 이건 또 왜 이렇게 달아? 설탕을 들이부었어. 심지어는 이 반찬 또 어디서 사왔냐? 돈 주고 쓰레기를 사오는 제주도 용하다, 용해. 라며 비아냥거리는데 이게 저녁 식사인지 무슨 한식대첩 심사위원석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옆에 앉은 남편은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아유 아버지 맛만 좋은데요 뭘. 맛있어요 여보. 하고 어설프게 제 편을 들어주는데 그게 위로는커녕 제 속을 더 뒤집어 놓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이가 갈리는 걸 꾹꾹 참으면서 꾸역꾸역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시아버지의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너그 엄마도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하더냐? 애초에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야 뭘 제대로 하지. 근본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찌찌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밥그릇을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는 그 밥그릇을 들고 그대로 싱크대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그릇째로 단 한 톨도 남김없이 싱크대 배수구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어서 남편의 밥그릇 그리고 제 밥그릇까지 모조리 싱크대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안에 있던 반찬통들을 전부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벌려놓고 그 안에 제가 만든 반찬들을 모조리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장조림도 제가 정성껏 무쳤던 나물도 전부 다요. 여보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달려와 제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쌕쌕거리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저게 진짜 미쳤나?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저는 제 팔목을 잡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면서 두 사람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나 음식 안 해. 사먹든 얻어먹든 빌어먹든 아버님이랑 당신이 알아서 해. 보고 배운 거 없는 년이 뭘 만들 자격이나 있겠어? 안 그래? 다 버려버릴 거야. 나 지금 눈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말리지 마. 남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저는 하던 일을 마저 했어요. 작년에 남편이랑 같이 담갔던 피클, 장아찌도 김장철에 담갔던 김치통도 전부 열어서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시아버지는 앓는 소리를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의 모든 음식을 제 손으로 버리고 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2장을 올려놓고 그냥 회사에 와버렸어요. 추가 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환해주시고 공감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들을 보니 왜 그 와중에 돈을 두고 왔냐고 바보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돈을 두고 온 이유는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아둔해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혹시나 나중에 밥 문제로 시댁 쪽에서 저를 공격할 때를 대비한 저만의 방어막이었어요. 나는 밥은 안 할지언정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로 식사하시라고 돈은 두고 나왔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라는 인간, 돈이라도 안 놓고 가면 온 동네방네. 미친 며느리가 날 굶겨주기려고 한다. 곧 떠들고 다닐 게 뻔했거든요.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올 뒷말을 미리 차단하고 싶어서 선수친 거죠. 저는 12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바퀴벌레처럼 버텨냈습니다. 애미 애비 없는 호로자식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 제가 과연 착해서 시아버지 밥 먹으라고 돈을 줬겠어요? 주기 싫어도 나중에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였어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니 현관 앞에 족발 시켜먹은 쓰레기가 널려있고 집에는 남편 혼자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앉으라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할 얘기 없어. 아버님 어디로 내보내든 난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듣게 할 수가 있어?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제가 용서할 때까지 자기가 집을 나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짐을 챙겨 나갔어요. 내일부터 있을 곳을 알아본다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쓰럽거나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울 만큼 아무 느낌도 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면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서럽고 어릴 때 잠투정하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던 엄마의 손길이 미치도록 그리운 밤이었습니다.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쓴 게 작년 5월이었으니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계절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이혼했습니다. 정말 오래 그리고 깊이 생각했어요. 12살 때부터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나의 가족을 내 손으로 깨버리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갈팡질팡하던 제 마음을 다잡게 해준 건 역설적이게도 시아버지와 전남편이었어요. 제가 밥상을 뒤엎었던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내가 왜 멀쩡한 내 아들 집에서 쫓겨나야 하냐. 면서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들어눕고 기절하는 신용까지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경찰까지 불렀고 출동한 경찰과 뒤늦게 달려온 시누이들이 시아버지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데리고 나갔어요. 지금은 충북에 있는 어느 요양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시누이들도 모시기 싫어서 그쪽으로 보내버린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시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은근슬쩍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완강히 거부하니 그제야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몇 주 동안 내 인생엔 너밖에 없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는 구구절절한 문자를 보내고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온갖 명품 선물과 거대한 꽃바구니를 매일같이 회사로 보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정성에 설레서 며칠 밤낮을 곱씹으며 좋아했을 저인데 이상하게 그 선물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회사 앞에 찾아온 전 남편의 모습은 반갑기는커녕 스토커처럼 느껴졌고 그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속임수와 폭력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 마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떠났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니 그 다음은 정말 쉬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전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통보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돼. 내 맘대로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아. 라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이만큼 청구할 거고 당신은 이 소송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제 명의였고 혼수도 각자 쓰던 걸 가져온 거라 재산 분할은 함께 붙던 적금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무런 잡음 없이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은행에 가서 전 남편 몫의 적금을 송금하고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밥을 지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 입맛 맞추느라 해먹지도 못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큰한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밑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너무나도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배 터지게 밥을 먹고 집안 대청소를 싹 하고 밤에는 TV를 보면서 치킨에 시원한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이제 나를 지켜줄 남편이라는 사람은 없으니 나라도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에게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하게 일했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이제는 가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남편분은 잘 지내시죠? 하고 물으면 웃으면서 아, 저 이혼했어요. 모르셨구나.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오롯이 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지내시고 나중에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